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콘텐츠로 1980년대 유럽을 그야말로 휩쓸던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한국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한류, 그러니까 최초의 한류는 어떤 게 있었는가? 여러분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어요. 1893년 시카고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신대륙 발견,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는 400주년을 기념하여 시카고에서 거대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도 참가했습니다. 타이틀이 대조선관 이렇게 했어요. 고종이께서 거기에 우리 한국 상품과 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자 한국관을 만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당시 클리브랜드였답니다. 거대한 시카고 박람회가 오픈이 됐는데 오픈되기 전부터 무려 4개월 동안 한국 가수들이 세계 최초로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한 것이 1893년 시카고 박람회 때입니다. 한국인 10명과 또 행정요원 5명, 그 중에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무려 4개월에 걸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고 미 대륙 열차를 타고 시카고까지 도착하니까 4개월이 걸렸답니다. 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 왔는데 뉴욕까지 13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당시 4개월에 걸쳐서 간 한국인 악사들이 공중 악사들하고요, 기생들하고 미녀팀하고 또 장고나 아니면은 피리 같은 그런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10명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미국의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칭찬을 되게 했답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또 미국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독특한 음악을 가지고서 인기를 휩쓸었다. 자, 최초의 한류 이야기가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1959년도에 또 미국에 가가지고 히트친 가수가 있었잖아. 김시스터즈, 민자, 애자, 숙자. 자, 그 이분들은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의 딸들 둘하고요, 그 난영의 그 언니의 딸인가 이래가지고 민자, 애자, 숙자가 보컬 그룹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한국에서 그 한글을 적어가지고 팝송을 영어로 아니고 한글을 적어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 섰는데 되게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군 부대 매니저 한 분이 그 사람들을 미국의 라스베가스 초청, 라스베가스, 아우 잘 안 돌아가, 라스베가스에 초대를 해가지고 최고로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1959년도에 가가지고 약 10여 년 동안 미국의 텔레비전을 싹 휩쓸고 또 그 라스베가스에서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기록 세운 게 있는데 김시스터즈가, 김보이스라고 이 사람 동생들도 또 유명한 그 그룹이 또 나중에 됐었어요. 김시스터즈의 특기는 뭔가 하면은요, 요즘에 케이팝 가수들이라고 달라요. 차원이 50여 개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았답니다. 참 대단한 음악 기본이 갖춘 그런 음악인들이었죠. 화음을 또 넣었어요. 요즘엔 그 케이팝 가수들이 화음을 잘 안 넣더라고요. 그냥 단일 목소리로다가 단조롭게 하는데 대신 현란한 칼춤하고 대단한 제스처 퍼포먼스가 있긴 있지만 당시는 악기를 참 다뤄가지고 그냥 화음을 넣어가지고 부르는데 기가 막혀요. 나 이 사람들 공연 한번 봤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시민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빌려가지고 3개월 분할해서 갚았던 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김시스터즈가 또 히트쳤던 건 뭔가 하면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지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제 기억이라고 14등인가 41등인가 그래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래 제목이 찰리 브라운. 이 찰리 브라운은 오리지널이 딴 사람이긴 한데 얘들이 화음을 맞춰가지고 불렀는데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찰리 브라운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신문엔 요즘에 연재 만화가 없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문에 연재 만화로 나왔던 찰리 브라운이라는 꼬마, 아마 모르긴 하지만 5살이나 7살 그 사이 되는 그 꼬마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그 재밌는 이야기를 엮은 게 그 찰리 브라운 만화인데, 얘들이 그 화음을 넣어가지고 찰리 브라운을 노래 부르면서 기가 막혀요. 그게 빌보드 최초로 한국인이 실린 등수에 든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본 얘기, 키메라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1980년대 한국인 가수가 유럽을 휩쓴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대니까 벌써 4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요즘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연식이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신문에 엄청 인기 끈다고 보도가 됐고요. 또 얼굴에 분장이 또 기가 막혔어요. 키메라. 원래 키메라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키메라. 뭔가 하면은 굉장히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어떤 괴물인가 하면은 하여튼 얼굴과 머리는 사자고요. 가슴은 양꼬리, 뱀, 가공 괴물이에요. 근데 그 키메라라는 이 타이틀, 닉네임을 가지고서 김홍희라는 여자가, 한국 여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분은 성신여대 불문과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파리 일대학에서 대학원 불문학 석사. 1985년 1집 더 로스트 오페라라는 곡을 냈는데 그게 무려 1500만 장이나 팔렸어요. 그 다음에 2집도 1000만 장이 팔렸어요.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럽이나 구미의 동화책에 나오면 보면은 여자들이 왕자와 결혼하는 게 해피엔딩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난장이와 공주님, 또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해피엔드가 다 멋있는 왕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는 거. 또 신데렐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구두를 결코 찾아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님과 결혼하는 거. 그런데 김홍희, 키메라 이 여자가 그런 그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신여대 불문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사업가와 유럽에 있었던 그 중동의 부호와의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핀치히터, 그러니까 갑자기 불어 번역하는 사람으로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우리 한국 산업 회사하고 또 유럽 레바논의 부호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은 레이몽 나카시아. 이 사람이 엄청 부자였어요. 제가 이제 이미지로 그 사람하고 이 키메라에 살던 집을 올려놓을 테니까 웬만한 궁전 저리 가라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예쁘고 상냥하고 끝내주는 게 한국 여자들의 꼴이 쳤겠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남편이 좋아가지고 아내의 노래하는 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유럽 80년대에 휩쓸었어요. 사실 80년대에는 한국인 가수 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지금은 미국이 먼저겠지만 당시는 유럽에서 코리아나, 이 88 올림픽 때 손에 손 잡고, 이건 사실 이태리 작곡자가 작곡한 노래인데, 코리아나가 사실은 유럽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음반 낸 것도 상당히 많이 팔렸긴 했지만 그래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차트도 순위도 막 올라가고 그랬지만 키메라가 프랑스에서 탑을 차지한 것만큼은 안 됐어요. 이 여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1500만 장, 1000만 장이니까 유럽인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1500만 명이나 구입할 정도라면 얼마나 인기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 레바논
우리가 저 중동 부호라고 그러면 대개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 이쪽으로 따지는데 자우디나 레바논도 부자들은 부자가 있었겠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5살 배기 딸을 납치를 당합니다. 그 딸 이름이 멜로디에 멜로디. 지금 현재 나이로는 2022년 됐으니까 39이 됐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범인들이 210억을 내놔라. 그럼 딸을 돌려줄게. 이랬거든요. 하하, 웬만한 부자니까 그러겠지. 210억?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210억. 이야, 그러는데 얘들이 얼마나 띨띨한가. 범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파리에서 잊어먹었는데 파리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범인이 지갑을 하나 떨어뜨렸어. 근데 지갑 속에 신분증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단 열하루 만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찾았어요. 유럽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하여튼 한국인이 그만큼 인기를 끌고 또 유명해졌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김홍희에 대한, 키메라에 대한, 그 여자는 분장을 독특하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키메라의 원뜻이 괴물 아니에요. 가공 괴물인데, 키메라라는 게 코리아나 뭐 어쩌고저쩌고 연결도 되긴 되겠지만, 김홍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분장, 마스크, 화장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했어요. 얼굴에다 한마디로 말해서 벽화를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잘 어울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래가 또 파페라라는 그 통칭이 처음 만든 게 이 키메라예요. 뭐 요즘엔 파페라 가수도 많고 뭐 콜라보 내지는 뭐 믹싱 뭐 이래가지고 클래식하고 팝하고 또 가요하고 뭐 가수 뭐죠 명곡하고 연결해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지만 1980년대 키메라가 파페라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더 로스트 오페라가 1985년 1집을 냈는데 1500만 장 팔리고, 그 이듬해 또다시 1000만 장이 팔리고, 이래서 새로운 장르를 만든 한국인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K-팝, K-뮤직, K-드라마, K-패션, K-푸드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K로 휩쓸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초창기에 1895년에 한국인이 시카고에 가서 미녀로 휩쓸었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 유럽을 휩쓴 키메라 김홍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미지를 올려놓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시고요. 끝까지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TV 배우 스페셜 유럽을 휩쓴 키메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